안녕하세요. 귀여운 3D 뱀서라이크, 고양이는 유령을 찢어를 제작한 3팀 피식스입니다. 먼저 게임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린 후 게임 제작 과정에서 기획과 개발, 그리고 BM과 마케팅 파트별 진행한 작업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게임 개요와 홍보 영상을 포함한 기본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게임의 홍보 트레일러 영상이었습니다. 고양이와 유령의 귀엽고 치열한 전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고양이는 유령을 찢어는 액션 로그라이크 뱀서류 장르에서는 흔치 않은 3D 가로뷰 맵을 채택하여 쾌적하고도 스릴감 넘치는 플레이 경험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게임은 로비에서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며 시작됩니다. 플레이어는 고양이를 조작하며 인게임 몬스터 전투 경험을 통해 경험과 골드를 획득합니다. 그렇게 랜덤 스킬과 아이템, 아웃게임 장비의 강화를 거듭하며 보스전에서 승리하고 라운드를 클리어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다음은 게임 기획 파트입니다. 저희 게임의 컨셉과 타겟, 핵심 메커니즘,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컨셉과 타겟입니다. 저희 게임은 고양이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유령을 물리치고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뱀서류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으로 코어 액션을 즐기는 PC 친화적인 헤비게임 유저를 주요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유저들을 겨냥하여 대중적인 타겟층을 잡았고 뱀서라이크 장르를 선택하여 게임 장르의 확실한 코어 타겟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3D 그래픽으로 액션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게임의 몰입감을 높이고 시각적 재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한정된 맵 안에서 1대다 대치로 긴장감과 시원한 스킬 사용으로 핵앤슬래시의 어떤 시원한 액션감을 제공합니다. 저희 게임 핵심 메커니즘으로는 확률형 뽑기 시스템과 스킬이 있습니다. 확률형 뽑기 시스템은 플레이 중 인게임 캐릭터가 레벨업을 하였을 때 3개의 랜덤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캐릭터를 강화하는 기능입니다. 확률형 뽑기 시스템을 통해 뱀서라이크 장르의 재미를 더하고 온전히 랜덤한 확률을 통해 다양한 난이도를 만들어 매번 유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킬은 카드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으며 4가지 스킬 등급이 존재합니다. 화려한 이펙트를 통해 유저들에게 재미를 제공하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요소를 더했습니다. 메인 콘텐츠인 전투 외에도 전투를 더욱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서브 콘텐츠를 추가하였는데요.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화로 스킨을 구매하여 저희 게임의 장점인 귀여운 그래픽과 시각적 재미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업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플레이어의 도전 정식을 자극하고 다회차 플레이를 유도하고 플레이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정된 에셋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피그마로 부족한 부분을 직접 디자인하여 게임 그래픽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또한 저희 게임이 추구하는 시각적인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픽의 통일성과 디테일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한편 한정된 개발 시간에 튜토리얼 제작의 리소스를 할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대체할 만한 요소로 로딩 화면의 팁과 스토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로딩을 기다리는 시간이 단순히 대기하는 시간이 아닌 새로운 정보를 얻어 플레이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스토리를 감상함으로써 게임의 몰입감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의 다양한 컨셉의 맵을 제작하여 각 라운드마다 보스를 클리어한 후 라운드가 전환되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맵은 도시의 중심부인 번화가부터 우주까지 점점 도시 외곽으로 나아가는 배치로 고양이가 유령을 점점 퇴치해 나가는 플로우를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최적화를 감안하여 플레이 영역에는 오브젝트를 최소화하고 맵의 외곽에 컨셉과 연관 있는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다양한 그래픽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게임의 사운드는 대부분 프리사운드 홈페이지를 통해 서칭 후 각 스킬에 맞는 여러 후보를 둔 후 투표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사운드의 출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출처는 따로 정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레벨업 가챠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장르적 재미, 화려한 스킬 이펙트를 통해 유저들이 보는 즐거움, 그리고 캐릭터와 그래픽에서 드러나는 귀여움을 저희 게임의 재미 요소로 선정하였습니다. 화려한 이펙트를 통한 전투의 재미 확보, 가챠 시스템을 통한 뱀서라이크 장르의 재미 강화, 3D 구현을 통한 기존 장르와의 차별점, 귀여운 그래픽을 통한 타깃 측 확보를 통해 헤비게이머를 타깃으로 리텐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레벨 관련 밸런스 조정은 우선 각 라운드의 확률형 뽑기 시스템을 얼만큼 유저에게 제공할 것인지를 선정한 후 각 라운드마다 획득할 수 있는 총 경험치량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레벨에서의 필요 경험치를 조절하였으며 라운드를 넘어갈 때의 레벨업에는 허들 구간을 배치하여 게임의 루즈함을 방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라운드에 나오는 몬스터 종류에 따라 스탯이 증가하도록 설계하여 각 라운드에 등장하는 몬스터를 사냥할 때 유저에게 몬스터를 몇 회 타격해야 몬스터가 사망할지 설계 후 장비 강화를 통해 몬스터 처치가 쉬워지도록 밸런스를 조정하였습니다. 장비를 강화하였을 때 장비가 어떤 레벨에 도달할 때 플레이어에게 효율적인 사냥을 경험시킬 것인지를 설계하여 장비의 능력치를 조정하고 밸런스를 수정하였습니다. 장비를 강화할수록 장비가 강해져 강한 몬스터도 한 방에 처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웨이브를 기준으로 캐릭터 능력치의 가중치를 선정하여 전투력으로 환산하고 플레이어의 전투력은 일반 몬스터의 3배에서 5배의 전투력을 가지도록 설계하여 능력치를 조정하였습니다. 게임 기획 플로우 차트에는 인게임과 아웃게임을 분리하여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기획서를 작성하고 각 정리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필요한 데이터 테이블을 설계하여 개발자분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임 개발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해 간트 차트와 WBS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상황을 정리해 매주 회의 시간에 공유하였습니다.
작업의 완료율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마일스톤입니다. 주차별 상세 항목입니다. 사전 주차부터 7주차까지 정리하여 마일스톤보다 더 세부적인 일정이 확인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업무의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초반에는 기획과 개발을 병행하여 작업량이 가장 많으며 중반에는 남은 기획과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후반에는 출시 후 본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구성하였습니다. 8월 15일 기준 작업 진행 상황입니다. 완료된 작업 85%로 게임의 거의 모든 기능이 완료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작업은 11%로 꾸준한 테스트, 테스트 중 발견된 이슈사항 수정, 퀄리티업을 위한 추가 기능 구현이 포함됩니다. 진행 전 작업은 4%로 출시 후 마케팅과 운영에 관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협업 도구입니다. 일정 관리로는 노션과 디스코드, 구글 시트를 사용하였고, 작업물 관리용으로는 구글 드라이브와 피그마를 사용하였습니다. 버전 관리는 GitHub와 GitHub 데스크탑을 사용하며 구현은 유니티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의는 줌을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홍보는 인스타와 커뮤니티를 활용하였습니다. 전체 직군 간의 협업은 노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정기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 중 나온 의견들과 결론들을 노션 회의록에 정리하여 모아뒀습니다. 회의 일자, 참여자, 오디오 파일 링크 등을 함께 게시하여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미리 등록하여 팀원들과 공유하고 회의 소요 시간을 예측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였습니다. 정기회의 외에도 질문 공유 페이지, 피그마 등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질문 전용 페이지에 질문 사항들을 정리한 후 대상 직군에게 직접 전달하고 피그마 와이어프레임 위에 직접적인 피드백이나 공유사항을 남겨 빠르고 확실하게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 직군 내의 소통 또한 노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발 기록 페이지 내부에 개발 일지를 모아두는 데브로그, 회의록을 모아두는 미팅로그 구간을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데브로그에는 모든 작업을 큰 단위로 분류하여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각 작업의 하위 토글에 세부 작업을 명시하고 각 세부 작업의 상세 페이지 내부에 일자별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데브로그에는 구현 과정에서 고민한 내용, 고려사항, 결론, 구조 등 모든 이슈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협업자가 언제든지 찾아가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특별한 일정이 없을 경우 매일 개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팅 로그에는 매일 할 일을 작성한 후 체크하여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는 동시에 협업자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했고, 불가피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유 필요한 이슈를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노션의 개발 일정 관리 및 소통 페이지를 활용하여 각 직군의 작업 시간과 내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칸만보드를 활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작업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디스코드로 각 직군에 금일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공유하여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중 발생한 이슈들입니다. 게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릭터 설계 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플레이어, 몬스터, 그리고 기타 상호작용 대상을 최대한 비슷한 구조로 만들고자 했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확장성, 재사용성, 그리고 디커플링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고 원하는 대로 조립하여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였습니다. 다른 타깃에 접근하거나 상호작용할 때는 인터페이스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확장성과 캡슐화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컴포넌트들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구조이다 보니 낮은 커플링으로 컴포넌트 재사용이 용이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얻은 실질적인 소득이 개발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고려하고 있지 않던 필드 아이템이 기획에 추가되어 캐릭터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아이템 내부 동작 외의 상호작용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추가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캐릭터 구조 덕분에 스킬 기능들이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컴포넌트들만 추출하면 동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캡슐화, 낮은 커플링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환경에 의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게임 기능 중 랜덤 선택 패널은 제한 시간이 존재하며 광고를 통해 리롤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PC의 경우 광고 시청 시 정상적으로 제한 시간을 멈출 수 있었으나 안드로이드의 경우 제한 시간을 멈출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안드로이드의 경우 광고 시청 시 게임이 멈춘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멈춘 시간만큼 델타 타임이 증가하고 이 증가한 델타 타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제한 시간이 멈추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파악된 원인을 바탕으로 언스케일드 델타 타임이 최대 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넘을 시 무시하도록 하여 광고 시청 중 제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다음은 성능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고민사항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우선 상점은 UI, 데이터 관리, 결제 관리, 구매 상품 지급 관리를 담당하는 클래스를 분리하여 정해진 역할 이외의 작업을 처리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UI는 내부적으로 슬롯을 재사용하여 패널의 빈번한 활성 비활성화를 막았고, 슬롯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조체 리스트로 전달받아 아이템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UI의 기능만 담당하고 결제 행위는 스토어 컨트롤러로 넘겨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기능들이 모두 분리되어 있다 보니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인게임 재화, 광고, 인앱 결제 등 결제 방법에 따라 결제가 성공했는지 판단하는 시점이 서로 다른 상황이었고, 이 각기 다른 시점에 서로 필요한 정보를 받아와야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종속성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콜백을 활용했고, 덕분에 결제 성공 여부에 따라 UI가 노출되는 상황임에도 결제를 담당하는 컨트롤러는 UI를 참조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제 컨트롤러는 이렇게 전달받은 콜백을 결제 성공 여부에 따라 실행시킴으로써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펙 데이터 관리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구글 시트를 통해 CSV 형태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온 후 이를 내부적으로 SO로 컨버팅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CSV를 직접 다운받아 활용함으로써 기획자의 데이터 관리 부담을 줄이고 에디터 환경에서의 데이터 업데이트 과정을 쉽게 만들어서 런타임 중 데이터 파싱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에디터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원터치로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빠르고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로직 최적화입니다. 지속적으로 콜라이더로 타깃을 감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만 피직스 오버랩을 사용하여 타깃을 감지했고, 가비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날록을 활용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의 3D 동작에 의한 성능을 확인했고, 당시의 목표 성능을 만족하여 프로젝트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용하는 에셋이 늘어나고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추가적인 최적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픽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GPU 인스턴식을 적용하여 이펙트를 최적화하였고, 사이즈가 작거나 비슷한 공간에서 활용되는 텍스처는 아틀라싱하여 활용했습니다. 여러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결과 FPS와 CPU 타임이 소폭 증가하고 세페스 콜이 경감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테스트와 이슈 관리입니다. 1, 2차 FGT 시 구글 시트의 항목을 정리하여 더욱 구체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테스트 진행 후 이슈 사항들을 정리하여 해당 직군에 전달하였고, 이슈 사항을 인지하고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FGT 외에도 팀 내부 QA를 진행하여 꾸준한 버그 사항 수정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FGT와 마찬가지로 이슈 사항을 정리한 후 팀원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정리한 파일과 이미지를 전달하여 각 직군에서 보다 자세한 이슈 사항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팀 외부의 테스터를 모집하여 CBT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시 안드로이드 심사가 지연되는 이슈가 발생하였는데 웹지혜를 배포하여 플레이 대기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테스터의 이슈 사항을 전달받는 즉시 자료로 정리하여 해당 직군에 전달하여 빠른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테스트들의 결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최적화, 버그 픽스, 플레이어 경험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BM과 마케팅 파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의 제품 속성과 CBT 설문조사 결과의 핵심 키워드가 상당수 겹치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따라서 저희 핵심의 타겟은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를 좋아하고 3D 그래픽에 관여도가 높은 2030 성장형 코어 게임 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문에서 유저의 게임 관여도와 그 외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기 위한 다양한 질문들을 설계하여 응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게임 플레이 시간 등 현재 GA의 통계 수치와 흡사한 결과 수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화 상품 설계를 위해 비교 분석할 경쟁사의 상품 가격대와 패키지 유형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왼쪽은 이를 토대로 포지셔닝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액티브 유저가 낮고 게임 고관여 유저를 타겟으로 하지만 한편으로 캐릭터 등의 캐주얼적 요소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56%를 1만 원 이내 중저가 상품으로 구성하되 구매 동기가 확고한 스킨 플러스 알파의 복합 패키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탄생한 패키지 구성인데요. 먼저 단일 패키지는 하트와 스킨, 부활권과 광고 제거 상품, 다이아와 골드 등 재화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재화 결합 상품인 패키지, 즉 복합 패키지는 스킨 패키지, 광고 제거 패키지, 보스 전용 패키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재화 패키지는 골드와 다이아 구매 단가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또한 패키지 가격이 올라갈수록 원화 환율이 낮아지게 하여 유저들이 효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재화 설계 의도를 CBT 설문조사에서 검증하고자 했는데요. 1만 원 내 결제 의사를 가진 유저는 약 58% 정도로 1만 원 내 상품이 전체의 56%였던 설계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화 사용 경험이 완전히 오픈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50% 이상의 유저가 재화 사용 경험에 만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권, 다이아 등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 재화에 대한 미온적인 반응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부활권, 다이아 등 필수 재화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시키고자 재화 소모가 많은 구간과 적은 구간으로 구분, 재화 소모가 많은 구간에 다이아와 부활권이 필수 재화로 사용되게끔 배치하여 재화 밸런스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M 설계의 목표인 저희 KPI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와 타사의 기존 통계 지표로 합리적인 매출 예측치를 산정하여 KP를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왼쪽은 자사 MAU와 유사 장르 평균 PU, ARPU 추정치를 두루 종합해 월 예상 매출을 산정한 것입니다. 오른쪽에서는 베타 테스터의 매출 관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도입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월 5,000원에서 12,500원 사이의 매출 예상값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자사 실제 고객의 데이터를 토대로 정합성을 높인 방법 2의 매출, 즉 월 5,000원에서 12,500원을 저희의 실제적 KPI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BM 설계 및 개선안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형성하는 마케팅 플랜을 고안하였는데요. 우선 자사 콘텐츠에 노출된 잠재 고객과의 우선적인 터치포인트인 SNS 지표를 분석하여 잠재 고객 10%를 제품의 로열티 고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게임 고관여 유저가 아니더라도 캐릭터 등 캐주얼적 요소에 호감을 가지는 주변 고객층을 잠재 고객층으로 10% 이상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브랜딩을 통한 로열티 확보, 나아가 타겟 확장을 통해 로열티를 일정 수준 이상 유치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마케팅의 첫 번째 관문인 브랜딩 전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 되는 인스타그램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게시물과 프로필 도달률의 90%가 비팔로워임을 알 수 있습니다. 90%의 비팔로워가 노출 후 참여에 이르기까지 10에서 12% 정도의 전환율을 보임으로써 잠재 고객에서 핵심 고객으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토리 요소가 적다는 약점을 보완하고자 소규모로 고양이 게임을 만드는 사업 PM의 일상과 팀원들의 고충을 타겟의 취향에 맞추어 재미있는 밈과 언어 유희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쇼츠와 릴스 등에 유행하는 고양이 밈 소스를 활용하여 자사 제품과 관련된 소재를 영상화한 내용도 비팔로워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콘텐츠 중 하나로서 잠재 고객의 확장에 기여했다고 여겨집니다. 주변 고객 및 잠재 고객에 대한 브랜딩에 이어 정식 출시 약 일주일 전 베타 테스터를 개시함으로써 잠재 고객을 로열티 고객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집된 55명에게 테스터 기간 내 매일 유저 브리핑 및 업데이트 진행, 한정판 패키지 제공, 감사 이벤트 진행 등 맞춤형 대응 전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VOC를 데이터화하여 대시보드를 이슈 대응과 연관된 지표를 철저히 관리한 결과 대응 성공률 100%, 또한 그중 절반 이상 CBT 기간 내 개발, 기획 이슈를 해결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설문 응답자 60% 이상이 베타 테스트 운영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편 저희는 CBT에서 지속적 플레이를 위해 캐릭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희망하는 굿즈에 대한 테스터 답변을 추가로 수합하여 키링과 그립톡을 소량 제작하고 스킨과 더불어 이벤트 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지속적 플레이, 즉 리텐션 확보를 목표로 하는 3단계의 챌린지 이벤트로 구상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일반 스킨, 2단계에는 이벤트 한정판 스킨, 3단계는 한정판 오프라인 굿즈와 더불어 특별 업적을 수여하는 등 로열티 타겟의 취향에 부합하는 캐릭터적 요소 및 성취도 위주의 보상을 설계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운영에서부터 굿즈와 스킨 증정을 통한 리텐션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핵심 고객 전환을 1차적 목표로 다방면의 마케팅 플랜을 구성 및 실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피식스 팀의 업무 분장과 함께 팀원들의 회고를 들려드리며 홍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팀원들은 본 업무인 기획, 개발, PM 업무 이외에도 각각 사운드와 아트, QA, 운영 등 여러 포지션을 겸하며 함께 협업을 하였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으나 다양한 직군의 동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밀도 있는 성장의 시간을 겪은 저희 피식스 팀. 고양이가 요령을 찢었듯이 앞으로 어떤 이슈가 닥쳐도 당차게 찢어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의 홍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